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4 지방자치론 제15장 마지막 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마지막 장은 자발적 공동체 자치의 비전이라는 걸로 제 모든 강의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학술적인 논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관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선설, 성악설이 있잖아요. 동양의 맹자는 우리 마음 안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와 같은 사단이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착한 것이 있다. 그래서 성선설, Good Human Nature죠. 서양에서는 루소라는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라. 어? 이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는 선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까지만 가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이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vil, human nature라고 할 수 있는 동양의 순자는 봐라, 인간의 감정이 약하지 않느냐, 어린아이를 봐라. 어? 지 입속으로 먼저 들어가지 남한테 이타적인 행동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느냐. 그래서부터 사람은 악하다. 그리고 서양의 홉스도 이 자연 상태를 봐라. 루소하고 반대죠. 자연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지만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데 만인의 투생이다.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 어? 예, 악하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들도 다 인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3장 이후에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이유로 인간 마음속에는 악이 들어와서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악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은 성선설이지만 3장 이후부터는 성악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의 고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로크도 백지와 같아. 어? 무지설 그러죠.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연,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그 종이에 무엇이 새겨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린 시절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백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쌍둥이 연구를 해보면 똑같은 쌍둥이, 일란순 쌍둥이인데 어느 집안으로 악한 집안으로 가냐 착한 집안으로 입양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게 백지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 혼재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 내면에는 선악이 공존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전 성경적 관점인데 본질적으로 인간은 깊은 곳에는 선한 것이 숨겨져 있지만 그것이 상처를 받아서 실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특히 이 몸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악한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지 않고서는 인간이 선한 존재로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견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온전한 하나님 형상 선한 그러한 존재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어,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이 공동체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성선설에 기반할 때 공동체는 이타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 가운데 천국의 식탁 비유가 있어요. 천국의 식탁이나 지옥의 식탁이나 똑같대요, 세팅은. 근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젓가락이 긴데 그걸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입에다 넣어주면서 기쁘게 뭐 먹고 싶니? 어? 요거 넣어줄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지옥의 식탁은 똑같은 기다란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 넣으려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다 다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지옥처럼 산다는 얘기죠. 성경도 성선설에 바탕을 둔 공동체가
잠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 자신이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에서 분배하는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타성에서 출발하여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잠시 하다가 그 다음에 인간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고 다시 우리 보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습 이런 이 밑에 이기적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악설에 기초할 때는 이기적 공동체가 결국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머리 짱구 속에서 역산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감탄고토라고 그러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이타적 생활 공동체 형성은 성악설에 기초할 때는 불가능하다. 결국 이기적인 그러한 함수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기업 조직은 상호가, 소비자는 효용극대화, 공급자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함께 모인 조직이 기업 조직이죠.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이기성을 중립적인 존재로 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장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쟁터고 결국 인간 마음속에 이기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잘 살고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들은 독식하지만 반면에 패자들은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성악설에 기초한 세상이 아니냐. 백지설에 기초한다면은 이 공동체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 그래서 사회적인 모든 환경들이 좀 이 성선설적인 기반으로 가면 서로 협동을 강조하는 사회로 갈 수 있는데 비해서 성악설적인 그런 성악설에 기초한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경쟁을 강조하게 되죠. 위에서는 컴피티션이고 밑에는 코어퍼레이션 되겠습니다. 선악 혼재설의 관점에서는 우리 마음에 악한 욕구가 많으냐, 착한 욕구가 많으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악설은 악한 욕구가 더 많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어? 여전히 악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성령의 소욕, 즉 선한 욕구가 더 일어나서 어? 아까 성선설의 공동체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단순한 인본주의 공동체,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예요. 이거는 가식적인, 예? 가식적인 그런 성선설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타적 공동체, 이 실험이 실패한 것이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가 결국은 인본주의고, 인본주의보다는 저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서 결국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이타적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나는 악한가, 선한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보고 나는 그러면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살고 싶은가? 이것이 일종의 드림입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꿈을 꾸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현실에 지방자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까 성선설, 성악설, 저는 궁극적으로 성선설적 기초에 의한 자발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원하는데, 현실에는 이러한 그 자발적 공동체가 거의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국민 주권은 없습니다.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긴 왕이 없어요. 국민이 함께 통치하는, 그래서 대의제로 대표를 뽑아서 운영하는 통치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행정부, 국회, 사법부도 사실은 국민이 정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에게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선거 때 잠깐 주권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피지배자로 지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국민이 뽑은 대표, 대리인인데, 우리 머슴인데,
모습이 주인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가? 이거 연구하는 게 주인 대리인 문제고 도덕적 K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악설적 인간관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부 비대칭성 하에서 인간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예? 원래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기적인 공무원도 그렇고 기업가도 그렇고 모든 개인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현실의 세계다 이거죠. 지방자치로 돌아가서도 지방자치에 정말 자치, 셀프 가버넌스, 어토노미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다 이거죠.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조항은 헌법 제 117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을 정하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행부와 집법부, 의회 구성을 주민투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 거와 마찬가지로 4년에 한 번 대전시장 뽑고 대전시의원 뽑고 that's it.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자치냐 이거죠. 그래서 실제 주민이 뽑은 시장과 의원들이 주인의 뜻, 이 모습들이 주인의 뜻과 같게 행동을 하느냐. 여기도 주인 대리 문제가 등장해요. 선거 때만 어? 모습인 척하고 실제 나머진 삶은 자신이 주인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시장이고 시의원이더라. 결국 이 성악설적 인간관이 여기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치, self governance, autonomy란 무엇이냐? 네, 여러분 개인적 수준에서도 늘 이야기합니다.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면 이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야. 자기 결정하는 건 자유라고 하죠. 자유와 책임이 두 바퀴로 함께 가는 게 자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는 좋아하지만 책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차가 제대로 가겠어요? 뺑뺑이 돌고 말지. 그래서 결국 개인의 수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대학생들로서의 자치는 여러분 스스로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 어? 모든 자원을 자유롭게 다스리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요. 나는 이것을 내가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 돈도 직접 아르바이트해서 벌어봐야 되고, 그리고 직접 결정해보고, 그리고 직접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이 개인적 수준의 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수준의 자치도 법에 따라서 그냥 국가가 시키는 대로 시장 뽑고 의원 뽑고가 아니고 우리 밑바닥부터 우리 동네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작은 규모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바텀업이라고 그랬죠. 바텀업. 상향식 자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라스루트 디모크라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방자치의 넘버 원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충성의 원리. 개인적 수준에서도 제가 할게요. 제가 못하면 그때는 엄마 아빠가 도와주세요. 보충적으로 도와주세요. 마찬가지로 자치도 밑바닥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 자치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 해볼게요. 우리가 직접 돈을 만들어서 직접 결정해서 직접 책임지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어. 국방은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못하겠. 그거 도와주세요 하고 보충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예? 지방자치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인데 우리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탑다운 지방자치가 단체자치라고 그랬죠.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로 바뀌어야 되고 저는 늘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 스마트폰에 주민 주권 앱을 깔아서 중요한 우리 동네 결정은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세금도 우리가 더 내고 이렇게 하는 자기 책임 자치가 필요하고 주민 재정 주권을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돈은 우리가 걷어서 하는 그런 주민 재정 주권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크게는 이제 우리가 맨 앞부터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공공경제론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시장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70% 정도 돼요.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시장에 가서 자기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 이것도 일종의 개인 자치의 역할입니다. 시장의 역할이. 그 다음에 나머지 역할을 우리는 다 강제적 정부에 맡기고 있어서 정부가 모든 걸 하죠. 여러분 그 조직 안에서 일하고자 공무원이 되고자 행정학과에 왔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시민사회, 자발적 공동체는 너무 미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발적 공동체를 키우고 강제적 정부는 좀 줄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그 마을 수준에서는 교육, 사회복지, 일자리, 문화, 환경 등에 있어서는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바꿔가자. 그래서 다만 이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의 문제가 책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그 자발적 공동체를 감독하는 기능을 하고 또 공무원들도 그것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에서 사회복지와 같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느라고 돈을 걷어서 썼을 때는 그것이 투명하게 기록이 남아있으면 이거는 세금에서 깎아주자.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를 세액공제제도라고 하거든요. 세액공제제도를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별 차원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상위 수준, 하이 레벨, 미들 레벨, 로우 레벨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상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대기업이나 스카이 대학, 중앙정부가 세계적 수준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반도체, 자동차, 냉장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정부가 대기업과 우수연구 중심대학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탑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은 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하기 어렵다. 이거는 국가와 중앙정부와 대기업과 스카이 대학이 해라 이거죠. 반면에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부분은 미들 레벨입니다.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에 경쟁과 함께 협력을 협력, 협동이 강조되는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 우리 한남대 수준에서는 중소기업, 지역중심대학, 우리 한남대가 지역중심대학이죠. 지방정, 자발적 공동체가 협조해서 이 땅에 이 충청도 예를 들면 광역정부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대학이 배우고 그래서 기업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중소기업과 자발적 공동체가 다양한 일자리와 일거리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우리 이 지역 내에 실업이 없게 하자. 완전 고용을 실현해서 먹고 노는 사람들이 없고 이 사회에 응?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보람도 느끼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로우 레벨은 취약계층, 즉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 노인들, 그죠?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들에게도 일거리를 만들어서 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그 부족한 것들은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어? 협조해주는 그런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위 수준에서는 경쟁이 키워드가 되고 컴피티션, 중간 수준에서는 컴피티션과 코오퍼레이션이 함께하고 미들 레벨이고 로우 레벨 하위 수준에서는 주로 협조하는 콜라보레이션 또 코오퍼레이션이 주축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마을화라는 투 트랙 전략을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은 대전시보다는 훨씬 큰 충청도 500만 연합. 그러니까 충청권은 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통합으로 가든 느슨한 광역 연합으로 가든 좀 더 광역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간 단위로 50만 인구 단위가 필요한데 이것은 굳이 없을 필요한 경우에는 하지만 꼭 필요한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광역지방정부하고 그 밑에 지금 2계층으로 돼 있는 3계층으로 만들어서 기초지방정부 1000명에서 2000명 단위로 마을 수준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실제 프랑스의 꼬뮌 200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일본의 시정촌, 시정촌이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읍면동이에요. 읍면동 수준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지금의 2계층이 아니라 3계층으로 분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맨 밑에 있는 3계층, 가장 낮은 계층의 기초지방정부는 여기에 자발적 공동체가 다양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직접주의가 적용되어 가지고 무슨 뭐 대표가 뽑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고 스마트폰 앱에서 직접 사이버 투표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학교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꽃을 피울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가 실현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초지방 마을 단위에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경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공무원은 뭐 할 거냐? 지방공무원들은 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행복한 그러한 마을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일을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일에 쓰이는 돈, 자체적으로 걷어서 드리는 그 돈은 그것이 세금은 아니지만 국세로 지방세로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공익을 실현하는 데 쓰는 돈이니까 이거는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서 그 활동에 참여하는 지방 주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지방자치의 비전에 대해서 제 15장에서 살펴보았고 수업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이것도 시험에 나올 거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내용 수업 시간에 나누고 또 기말고사 시험 준비할 때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5주차 강의 동영상 마치고 지난 한 학기 동안 저의 강의를 동영상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